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우리가 지금 가족법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멈췄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법리인데요. 예. 미국에서는 18세 미만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14세에서 18세 사이에는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이나 술에 취해 가지고 결혼한 경우 대표적인 셀러브리티가 한 명 있었죠. 네. 연예인이 한 명 있었죠. 그래서 예. 무효다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했다고 하죠. 술 취해서. 술 취해서 결혼했다. 예. 나 정신없을 때 결혼했으니까 이 결혼 무효다라고 했던 경우가 한번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멘털 인커패서티인데요.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로 따지면 뭐 금치산,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또 워드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부모나 이제 돌봐주는 사람을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혼 후 30일 이내에 그 결혼하면 원래 안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그 급한 나머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혼하자마자 그 다음 날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무효가 될 수 있군요. 있는데 근데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예. 대신에 이제 상대방이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 동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네.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나는 메리지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고 그 3일인가를 그러니까 7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예. 네. 그런 경우에도 그 72시간을 안 기다리고 결혼하는 경우에도 네. 이제 그 급한 경우도 좀 나머지 급한 거네요. 이것도 급한 거죠.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예. 이제 이것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렇죠.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결혼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이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가 돼야 돼요. 72시간 안 기다렸으니까 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를 하려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내네요. 그게 지나가면 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알아두시면 이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알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은 무효 자체가 되는 결혼이랑은 다르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본인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효인 결혼은 이건 아무리 내가 유효다라고 해도 원천적으로 무효인 경우고요. 예. 네, 삼촌 결혼법 자체로 이거를 성립이 안 되게 막는 해놨으니까.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삼촌이랑 결혼한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모랑 결혼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주도 거는 안 되고. 1년에 반하기 때문에 그만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리고 또 완애가 있는데 나 싱글이라고 하면서 다시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혼. 예.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한국에 있는 홍모 감독과 김모 네. 배우.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미 뭐 한국에서 결혼한 상태면 미국에 와서 네. 뭐 국가가 다르니까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미국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홍모 감독과 김모 배우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죠. 그래서 다 큰 성인들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왜 결혼하게 해주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한국은 이제 그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못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을 피워서 이제 공공연히 드러났는데 이제 바람 피운 당사자가 나 당신이랑 살기 싫으니까 이혼해달라. 그렇게 그게 안 못한다고요. 돼요. 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게 다른 점이죠. 되지만 네, 한국은 네. 안 된다. 그런 또 그래서 한국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안 피운 상대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너 당신 바람 피웠으니 나 같이 못 살겠어. 위자료 내놓고 재산 분할하고 그다음에 얘를 나한테 주고 그냥 우리 헤어지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바람 피운 사람이 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네가 얘 데려가고 재산 가져갈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게 안 돼요. 예. 네. 그러면서 또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문제가 됐던 게 SK 그 예. 최모 회장님하고 그 옛날 전 대통령 예, 그 노소영 씨. 그 전 대통령 뭐 예. 이렇게 노 전 대통령. 네, 노 전 네. 대통령. 그것도 또 그런 경우 네네, 케이스에 그것도 들어가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고요. 예. 홍모 감독과 뭐 김모 그 배우요. 배우 유명한 배우죠. 얼마 전에 네. 영화제에서 베니스 여우조연상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도 탔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미국은 특히 텍사스, 전 미국은 아니고요. 이혼은 주법이기 때문에 예. 텍사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뭐 네. 우리가 또 이혼법도 살펴볼 거니까 그때 또 구체적으로 이제 네, 내용 네.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뭐 지금 무효인 결혼,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 그것도 그 이전에는 메리지 라이센스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결혼의 조건도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참 좋죠. 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참 많더라고요. 예. 살다 보니 성격 차도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옛사랑을 못 잊어서 다시 예. 돌아가는 경우도 봤고요. 뭐 다양한 네, 경우가 네. 있겠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이혼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김원영 네. 변호사님.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혼 제도라는 게 생겼죠. 예. 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살펴본 결혼제도, 이제 그렇다면 법적으로 살펴본 이혼제도는 무엇인지 계속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네, 한번 계속 나가볼까요? 예. 그 맺었지만 맺음이 끊이지 않고 갔으면 좋은데 이게 매듭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이혼이라고 해요. 네.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표적으로 대별되는 게 그거다. 그래서 우리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 이제 한국에서 법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 한국하고 다른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결점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예. 미국은 결점이 있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부부 생각하시면 돼요. 쌍방 누가 잘못이 있건 없건 이혼 소송을 다 제기한다. 네. 내가 살기 싫으면 살기 싫은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다르네요. 그게 다르죠. 그렇네요. 그게 엄청 크게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 대신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뭐 재산 분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손해를 보도록 돼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좀 페어할 것 예, 같아요. 텍사스법에서는 네. 그게 페어하죠. 안 그러면 뭐 그 예를 들어서 바람도 피웠고 재산 분할도 동등하게 해간다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건 누가 한쪽이 억울한 거죠. 누가 보기에도 쪽과 거시기 하죠. 네, 그건 예. 아니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비속어로 썼지만 사실로 썼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웃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정의인가에도 합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페어니스 그다음에 저스티스 이 부분이 법 정신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이런 페어니스 저스티스가 빠진 법률이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법률이라고 보기는 특히 어렵겠죠. 예. 그리고 그게 더 상식적이잖아요. 네. 김원영 변호사님 늘 하시던 말씀 중에 또 법은 굉장히 상식에 기반한다. 그렇죠. 커먼 센스에 하셨는데. 기반한 게 미국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이 있는데요. 이혼을 들어가려면 왜 이혼하는지, 그러니까는 이혼의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이혼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미국에서는 특히 텍사스에서는 가장 큰 근거가 인서퍼러블이에요. 네. 성격차. 네, 성격 차이. 네, 성격차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한국에서도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이혼의 이유가 성격 차이다. 뭐 이렇게 네. 드러났다. 뭐 이런 네. 기사를 읽은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성격차 때문에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경우도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성격차. 이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혼의 이제 그 조건이 되는데요. 예. 이 성격차 때문에 당신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라고 소송을 딱 제기를 했어요. 근데 한쪽 편에서. 네, 근데 상대방의 유일한 디펜스는 무슨 말이냐? 나 당신이랑 같이 다시 잘해볼 자신이 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시 같이 잘하는 우리 성격차 무슨 성격차 내가 다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는데 예. 거의 성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디펜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상대방 한쪽이 이제 이혼을 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혼이 되더라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이거 성격차는 누가 그 책임이 있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이 잘못한 한쪽이 건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성격차 때문에 못 살겠다. 예.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혼 그라운드에서 no fault 그라운드라고요. 예. 이제 이 성격차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면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양육권. 양육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예. 하지만은 그 나머지 이제 그라운드는요. 네. 전부 다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러한 이혼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혼을 우리가 따질 때는요. 우리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살다 헤어질 수 있는데 이혼의 디볼스의 포인트가 되는 건 아이들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양육권 문제가 있어요. 예. 양육권 문제하고 필히 따라오는 게 양육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랑 재산. 그렇죠. 예. 현명하시네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이거를 우리가 둘이 그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근데 이게 다예요. 네. 네. 아이들 양육권하고 그런데 양육 상당히 문제. 중요한 네. 두 가지잖아요. 네, 공부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 아이들하고 난 도저히 못 떨어지겠는데 상대방이 아이들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끝까지 싸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왜 네가 더 가져가니? 이거 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어차피 아무래도- 돌아서면 남남인데 왜 내가 예. 더 당신한테 더 줘야 돼?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어떤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이혼의 소송이 길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는가 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변호사들이 신나겠죠. 뭐 아울리로 치시면 아주 신나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엄청 싸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 이게 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오늘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가족법 편에서는 결혼 저희가 마치면서 이혼법으로 들어가는 지금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혼의 이유 처음에는 이 no fault divorce라고 하셨죠. 네. 성격 차이로 네네. 되는 것은 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반반으로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면 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또 법률 강의 아주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